경찰이 오늘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앞에서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을 해산시키는 작전에 돌입하면서 양측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냉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 기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공항은 공군부대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시켜 국제물류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영진 시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북대가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 아래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주 사드 관련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기지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장비는 들어갔습니다만 추가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샘 대치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찰이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부르기 강제 이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작심한 듯 작전을 펼친 경찰과 대수진을 친 주민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고성과 신음 소리가 뒤범벅이 됩니다. 거침없는 경찰의 진압에 주민들이 하나둘 끌려 나오며 발버둥을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관에 팔을 넣어 서로를 잇는 방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그물망으로 한 대 묶는 방식 등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미사일 핑계대고 사드 임시 배치했으면 이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3천여 명과 사드 반대단체 주민 200여 명과의 충돌로 주민과 경찰 등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과 반대단체의 격렬한 저항 속에 경찰은 작전에 돌입한 지 3시간여 만에 강제 해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인력과 자재,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14대를 포함해 22대의 차량을 사드 기지에 곧바로 반입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앞으로 3개월의 공사 기간 매일 공사인부 출근과 자재 출입 저지를 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 장비를 반입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반도 평화 무드라는 요즘 분위기를 볼 때 정부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한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드 기지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주민 150여 명을 해산시키면서 부상자가 20명 넘게 나올 만큼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사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까지 방해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진압을 펼치시는 겁니까?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이 마무리됐지만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진입을 다시 못하도록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강한 해산 작전을 펼친 배경에는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전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 장병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사드를 돌릴 수 없는 데까지 돌리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겁니다. 장병 생활 개선 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에도 경찰 3,000명을 동원해 장비 반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초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었던 곳을 지난해 2월 사드 기지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국방부는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사드 장비를 기지로 반입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부터 사드 장비 반입, 그리고 생활 개선 공사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서두른 국방부.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앞으로도 공사 차량 출입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가 검찰 조사의 핵심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경찰에서 조사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대구은행 채용 비리는 모두 30여 건. 이 가운데 박 전 행장이 직접 관여한 것은 10여 건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점수 조작 같은 방법으로 청탁자 자녀를 합격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벌어진 채용 비리로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박 전 행장의 운전기사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탁자 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이 지자체 금고 제공을 대가로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조성 30억 원은 박 전 행장이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전체 비자금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박 전 행장에게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은행 부인회를 통한 돈 세탁에 대해서 실제 부인회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조성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이번 소환으로 박 전 행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DGB 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심사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13명 가운데 내부 출신 2명과 외부 출신 4명 등 6명을 예비 후보군으로 압축했습니다. 임 추위는 다음 달 3일에 면접을 거쳐 2명 안팎으로 2차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회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비리 사태 책임자인 임원들이 행장과 회장 인선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임원들 대신 노동조합 대표와 시민사회 인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켜 후보자 검증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북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교육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해당 교수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경북대학교에 파견됐습니다. 10년 전 이 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을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라든가 논문 지도도 받고 있고 그리고 조교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등하지 않은 좀 권력관계로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지만 교수에게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고 문제 교수는 최근에 학교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미 준비한 하객서랑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수까지 들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북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학내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학교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언증이 있고 그래서 정신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쭉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가해자께서, 가해 교수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그런데 피해자가 이것을 꾸며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확인되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축소했거나 은폐한 경북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관계자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구미 지역에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교가 한 곳 더 추가됐습니다. 구미 송정초등학교 4학년 학생 4명이 사흘 전부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오늘도 2명이 결석했습니다. 앞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속출한 구미 구평초와 구평 남부초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 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구미에는 초등학교 3곳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모두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지난 주말 대구시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임대윤 전 최고위원과 선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서 대구시장 후보를 정하게 됐는데요. 소감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 저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좀 답답한 대구,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가 승리로서 응답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대구시장 선거를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선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맞상대가 현역 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요. 어떤 전략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대구가 완전한 봄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봄꽃 하나도 우연히 피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민주당으로서는 동토인 대구에서 승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으로서 대구에서 첫 번째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그 대선 댓글 사건 이런 큰 이슈들이 지방 이슈들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당이나 본인의 인지도 또 지지도를 올릴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의 인지도는 이렇게 TV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한순간에 시간 문제를 해결될 것 같고요. 당의 인지도는 사실 4.1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어떤 분위기를 연다면 당의 지지도는 저는 회복되리라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만약 이 평화의 문을 여는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이 된다면 대구 시민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시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현역 시장과 차별화된 공약이라면 어떤 것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그거죠. 우리 건정진 시장은 있는 공항을 없애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도시에 있는 공항을 없애겠다는 시장은 건정진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공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민간공항을 확장해서 국자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땅과 건교부 땅을 교환함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 공항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물류산업, 컨벤션 산업, 공항에 관계되는 교육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공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산업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거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10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원에는 장태수 시당위원장이, 기초의원에는 한민정 시당 부위원장 등 7명, 기초의원 비례에는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지사 후보의 박창호 도당위원장, 경북도의원 이솔 후보 등 모두 7명으로 1차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김형기 상임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기 대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에게 대구시장 후보 제안을 받았고 세대열은 바른미래당과 동맹의 형태로 단일 후보를 내는 데 동의했다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은 권영진 후보를 확정해 김형기 대표까지 가세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경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와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61년 만에 가동을 중단합니다. 쌍용양회는 시설 노후화와 생산성 저하 때문에 오는 30일부터 문경 시멘트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직원 51명은 동해와 영월 공장에 이동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1957년 문경 신기동 20만 2천 제곱미터 땅에 건립돼 한때 삼척 동양 시멘트 공장과 함께 국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한국 근대화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제52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 대회가 선수와 임원 8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거리별 싱글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체전은 팀별 4명 중 3명의 기록 합계순에 따라 최상위 기록팀이 우승팀으로 결정됩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대구 0.07%로 서울 0.05%, 광주 0.02%보다 높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학군 수요가 많은 수성구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은 중구가 주도했습니다.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월 마지막 주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대구 수성구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고분양가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 퍼진 뒤 주택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대규모 미계약,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응하고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도시 텃밭을 공급하기 위해 수성구 고무동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공영도시 농업농장 2곳을 만들어 분양합니다. 대구 시민이나 대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한 가구에 17.5제곱미터 면적, 한 구획의 텃밭이 분양됩니다. 분양받은 텃밭은 올해 12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분양 가격은 한 구획에 4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대구교육청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교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43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 필요한 강당을 짓기 위한 예산 105억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800여 개 가운데 45%인 368개 학교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